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던,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던 내용들 중에서 통화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화승수라고 하는 거 대략적인 개념은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냈을 때 그야말로 현금이죠. 진짜로 현금을 찍어냈을 때 실제로 시장에서, 사회에서 유통되는 돈은 만들어낸 돈 이상으로 몇 배의, 몇십 배의 돈들이 돌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폐로 만들어진 돈은 100만 원만, 야,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나눠서 써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수백만 원짜리 다른 물건을 또 사고, 누구는 뭐 5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같은 것들이 총량이 100만 원을 넘어선다라는 개념이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내에 100만 원이 지금 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100만 원 노트북 사고 돈 받은 판 사람은 또 100만 원으로 다른 거 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제외를 하는 거고, 현재 마치 100만 원만 풀었는데 1000만 원, 1억 원의 돈이 돌고 있는 것처럼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화가 돈이 몇 배로 곱해져서 돌고 있다. 그 몇 배로 곱해진 만큼이 돌고 있느냐, 몇 배 하는 것을 이제 통화 승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식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관련해서 설명하는 글 또는 뭐 유튜브 영상,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봐도 제가 딱 특정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은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국가에서 돈을 100원을 찍어냈다라고 하겠습니다. 100원. 100원을 찍어낸 거를 A가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A에게 현재 손에 100원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A는 어떤 음식점에 가서 100원어치를 내고 그만큼의 서비스, 음식을 제공받아서 이건 먹고, 그러면은 여기 음식점은 손님이 낸 100원을 이제는 내가 가지게 되는 거고, A는 이제 수중에 100원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를 더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건데, 대신 음식점은 100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음식점에서는 이제 100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50원만큼 재료를 사고, 50원만큼은 재료를 사고, 나머지 중에서 20원만큼은 내가 필요한 어떤 필기구를 산다든지 가방을 산다든지 책상을 산다든지 하는데, 가구를 산다든지 하는데 돈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음식점은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수중에 손에는 30원이 남아있고, 음식 재료 판 사람, 뭐 재료 도매업자 이런 사람들은 50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구를 판 사람은 가구를 이제 넘겨준 대신에 20원만큼의 현금을 가지게 돼서 이 사회에는 내가 가진, 수중에 가진 현금 30원, 50원, 20원 해가지고 100원의 총량이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00원을 처음에 뿌려놓으면 그건 유통되는 과정에서,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쪼개져 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는 있지만 그 흐르고 있는 돈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러는데 통화 승수 개념은 뭐 옛날에 금 보관업자가 보관증을 내어줬는데 그걸 어떻게 썼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A가 100원을 내 손에 이제 얻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100원을 다 예치한다고 합시다. 은행에다 100원을 모두 줘서 이제 가가은행에는 100원이 가게 되는데, 그걸 내 손에서 줬으니까
나는 이제 손에는 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는데 은행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 B한테 100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원이 이렇게 넘어가요. 자, 이거는 B가 빌린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B가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은 은행에는 이제는 돈이 남아있지 않은 대신에 B는 아까 전에 A가 했던 것처럼 돈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은 아예 0%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지급준비 100% 뭐 이러면은 뭐 통화승수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 지급준비율이 0%인 경우에 어떻게 됐나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B가 또 뭐 은행에다 예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처음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자, 내가 현금 100원, 100만 원 뭐 이런 걸 들고 가가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이 돈을 맡겨 놓을게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자고 뭐고 이런 것들은 지금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100원을 예치를 했는데 그걸 100% B가 대출을 해 갔다면, B가 빌려 갔다면 B가 그걸 또 어떻게 쓰든 아니면 재예치를 해서 그걸 또 나나은행은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주든지 한다 그랬을 때 해볼까요? 100만 원을 굳이 빌렸는데 100만 원을 나나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요. 고스란히 예치를 해요. 그런데 나나은행에서는 C한테 또 100만 원을 줘요. 대출을 또 해줘요. 뭐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100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C의 손에 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가가은행, 나나은행을 거쳤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총 통화량이 제 생각에는 증가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증가한 것 같지가 않다. 무슨 얘기냐? 내가 처음에 A가 100원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가가은행에다가 예탁을 하는 순간, 예치를 하는 순간, 예금을 하는 순간 내 손에 이제 100만 원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용 금액이 0원이 되면서 0원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돈은 없어요. 그걸 B한테 넘겨주면 이제 B가 쓸 수 있는 거고, B가 나나은행에 갔다가 C한테 갔다고 하더라도 대출했는데 100% 나나은행에 넣었더니 나는 또 수중에 도로 0원이 됐네. 여기서 빌려서 여기다가 주게 되면 빌려서 뭐 다른 데다가 은행에다 넣으니까 나는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한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라는 사람만 100원, 100만 원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뭐 나는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고 B는 어디 가서 가구, 의자, 책상 같은 걸 살 수도 아예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은행을 거치게 되어 가면서 본원 통화를 창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는데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급준비율 0%를 줬을 때에도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르는 게 생겼으면 관련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하면서 더 알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런 현금 흐름, 통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 개념부터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얘기를 어떤 자료들이 설명하면서 좀 축약했기 때문에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A는 진짜로 내가 어디서 월급 등등으로 현금 100원, 100만 원을 진짜로 받았어요. 난 그래서 돈을 쓸 수 있어. 근데 100원, 100만 원을 다 들고 다니기에는 좀 이게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도 있고 내가 오늘 뭐 10원밖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1원밖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가가은행에다가 서비스를 내가 어떤 예금 이자를 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비스 신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는 가가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100원을 넣어요.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원은 너무 좀 없는 것 같으니까
100만 원을 예치를 하는데 근데 A는 내 손에 있던 돈을 은행에다가 넘겨주고 내 수중엔 돈이 없는데 어떤 계약을 한 거냐면 이거 1년 맡겨놓을 테니까 1년 후에 101만 원으로 주세요. 110만 원을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큰 돈이라서 내가 이렇게는 했는데 나는 이체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또는 스마트폰 가지고 그 현금 이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없었던 시절에는 이걸 수표를 가지고 써서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효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A는 가가은행에 현금은 맡겨뒀지만 이 사람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100만 원을 썼어. 또 음식점 갑니다. 음식점 가서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나는 원래는 100만 원 현금을 내야 되는데 현금을 안 내고 계좌 이체를 해주는 거죠. 계좌 이체를 해줘가지고 자 나는 당신한테 100만 원 드렸습니다 라고 당신 은행 계좌에 가면 100만 원 더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A는 100만 원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은행에 맡겨놓은 것을 원격으로 돌려서 음식점한테 지불하는 이런 내가 마치 수중에 돈이 있는 것 같은 지불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식점도 마찬가지.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 음식 재료비를 50원을 지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얘한테 받은 게 없어. 하지만 음식점이 거래하는 다다은행으로 가가은행으로부터 100만 원 이 사람이 이체시켰어요 라는 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허공에서 띠딕 하면서 100만 원이 실제로 이동한 건 없긴 하지만 다다은행은 얘가 100만 원이 생겼네. 그러면 얘도 어디 가서 100만 원까지를 추가적으로 도매업자 같은 사람에게 나 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난 돈 지불할 능력 있어요. 이렇게 벌어가지고 은행에 놨을 뿐인 거지. 그 중에서 50원 내가 이체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하면서 물건은 내가 인도를 받으면서 50원은 역시 계좌 이체를 통해서 그러면은 남도는 50원 되겠죠. 이거 당신이 50원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가 처음에 100만 원 맡겼던 것, 100만 원 예치했던 것은 내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저처럼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통화승수 뭐 어떻게 되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체를 통해서 맡겨놓았지만 100만 원이 있는 것과 동등한 사회생활 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100만 원을 가가은행에 맡겼지만 A는 아직도 시장에서 이 100만 원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가가은행은 이걸 그냥 맡아두고 이체했음 그러면 자 이 사람 이체했으면 돈 이렇게 나중에 줄게요. 은행끼리 줄게요. 하는 것들을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이거를 A가 요구하면은 100만 원 도로 내놔 그러면 줘야 되고 이체했어요 그러면 넘겨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기는 하지만 내 손에 돈이 있네 100만 원이 있네 그러면 신나가지고 이 100만 원 어떻게 쓰지 하면서 소비를 하는 건 아니고 B라는 사람이 대출할게요 100만 원만 주세요 라 그러면은 B에게 그래 요거 100만 원 네가 가져가 나중에 갚아야 돼 라고 B에게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이제 B는 어쨌든 빌린 돈이라서 갚아야 되긴 하지만 A는 100만 원이 가가은행에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지급준비율 0%입니다. 가가은행에 있겠거니 하면서 막 이러고 돌고 있을 때 B는 내가 쓰려고 100만 원 대출 받았지 빌렸지 이거 내가 꾹 묵혀놓으려고 한 거 아니지 하면서 이거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이런 거 사고 컴퓨터 사면서 100만 원 지불하게 되면 A가 100만 원, 뭐 음식점이 또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100만 원이 아직도 돌고 있는 것 같은 가상의 그런 돈이 돌고 있는 것 같은 현금이 아니어서 가상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시에 B도 100만 원을 여기서 소비를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마치 A와 B 등등등 이 사회 구성원들이 총 통화, 총 현금 200만 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 시장 경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어요 라고 하는 2배로 통화가 불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B가 뭐하러 대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나나은행에다가 여기서 빌렸는데 나나은행에다가 그걸 100만 원을 예치를 시킵니다. 아니 이 바보 같은 빌린 걸 도로 예치하면 뭐 어쩌자고 하는 게 아니라 B는 그런 나나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이거는 내가 또 빌린 돈 뭐 100억 이럴 수도 있잖아요. 100만 원, 100억 원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역시 요거를 내가 당신한테 일단 맡겨놓을 건데 나는 역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쓰기는 쓸 겁니다. 막 컴퓨터도 사고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일을 계좌이체를 할 거니까 이체해달라 그러면 이거 컴퓨터 가게 사장님한테 100만 원 이체해서 돈 이렇게 넘기는 거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맡긴 거라서 B는 나나은행에다가 다시 돈을 맡겼어도 그래도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은 하겠다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나은행은 놀고 있다가 누가 100만 원을 나한테 맡겼으면 이게 빌린 돈이든 훔친 돈이든 번 돈이든 상관없이 나한테 현금이 생겼으니까 이걸 어쩐다 하다가 C한테 또 빌려준다는 거죠. 100만 원 저리 가라 그러면서 100만 원 이쪽으로 C에게 넘어가게 된다. C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C는 돈 빌린 돈이고 언젠가는 갚아야 되기는 하지만 빌린 돈 갚기 전까지는 내 돈처럼 일단 유통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딴 거 사 먹어야지 하면서 100만 원 가지고 중고차 산다든지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중고차 말고 또 뭐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사는데 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내 돈 여기 있겠거니 하면서 음식 사 먹고 이 사람 또 재료 사고 뭐 가구 사고 나는 빌렸는데 맡겼는데 요 은행에 있으려니 하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컴퓨터도 사고 진짜로 빌린 돈 가지고 중고차 한 대 사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회에서는 은행을 2번 거치면서 100만 원이었던 통화가 총 마치 300만 원이 뿌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면서 총 통화량이 현재 300만 원인 것 같은 말하자면 1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3배로 늘어난 건 곱해진 것 같은 효과는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이런 예치와 대출을 통해서 벌어진다. 이것을 계속 가다 보면은 100만 원이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같은 돈이 처음에 뿌려졌던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화 승수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급준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원래는 A의 돈이었던 100만 원이 가가은행에 예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현금은 가가은행에 있지만 A에게는 이걸 이체 뭐 등등의 수표를 쓴다든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걸 B에게 대출을 100% 다 해줘 버리면은 100% 다 해줘 버리면은 뭐 A도 100만 원 나 쓸 수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 B도 쓸 수 있겠지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가가은행에 100만 원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A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 쓸 일이 따로 없을 것 같고 뭐 굳이 맡겨놓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은행에 가가지고 돈 내놔 그러면 내 돈 내놔 그러면은 100만 원 없는데요 그러면은 난 당장 현금 내 거 내놔라고 얘기했는데 주질 않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한 사람이 할 때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뱅크런 돈을 다 빼내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뭐 경제 역사상 경제사적으로 여러 번 일어난 적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은행이 부실하다라 그런 뱅크런 사태 일어나고 그런 것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이제 진정식 그런 것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최근에도 또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통화량을 부풀리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뱅크런을 대비를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꼭 뭐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지급할 돈은 어느 정도 유보를 해둬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급 준비율을 정해놓게 된다고 하죠. 그 무슨 뜻이냐? 자, A가 나의 100만 원을 가가은행에 전부 다 예치를 해놓고 쓸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 가가은행이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돈이 불어나는 거 다 알아. 그러는데 가가은행아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 5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가은행아 너는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다 대출하지 말고 50%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50은 남겨두고 대출을 하려면 나머지 50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가은행은 B가 와서 대출 얼마까지 되나요? 그랬을 때 저희 은행에서는 100만 원 있긴 있는데 50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50만 원은 B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가가은행에는 현재 금고에는 50만 원은 그래도 있으니까 설마 이 사람이 뭐 100 다 찾겠어 그러면서 50은 남겨두고 나머지 50원을 B가 쓸 수 있게 된다면 아까 전에 앞에서는 지급준비율 0%였을 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남겨둘 돈이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가가은행에 50이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50이 유통되고 있는 거다. 이건 시장에서 빠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총 통화량은 최초에 A가 가지고 있었던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이렇게 유통될 수 있는 걸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해서 200이 되는 게 아니라 150이 됐으니까 승수가 좀 작아졌다 하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은 통화 승수는 낮아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B도 50만 원, 50원 이것도 들고 다니는 게 참 불편해서 나나은행에다가 50만 원을 맡기는데 그러면은 뭐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빌렸냐 쓰지도 않을 돈이 아니라 이렇게 맡기면서도 나도 50만 원은 50원은 내가 쓸 수 있을 계좌이체, 수표 발행 등등으로 쓸 수 있을 그런 상황인 채로 맡겨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맡겨놓았지만 나는 아직 시장에서 50만 원을 유통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랬을 때 C가 와서 나나은행에 와서 저 돈 좀 주세요. 돈이 급전이 필요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필요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마침 50이 있네. 50만 원 다 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급준비 50%니까 나나은행에서는 그중에서 25만 원은 내가 꼭 창고에다가 금고에다가 쟁여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조사받아서 털리면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거고 너한테는 25만 원은 쓸 수 있는 돈으로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은행을 2번 거쳤더니 그랬더니 A가 여전히 쓸 수 있도록 계약된 합의된 100만 원, B는 50만 원 맡겼지만 쓸 수 있는 거죠. C는 대출받은 25만 원, 그래서 175만 원이 현재 그 실체는 없지만 수표나 계좌이체 등등을 통해서 모든 그런 경제활동이 일어난 것에 총량이 175만 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급준비율이 아까보다 0%일 때보다 50%로 높아졌더니 없던 거보다 뭐 생긴 거긴 하니까 높아졌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100만 원이 200만 원 되고 은행 한 번 더 거치면 300만 원 되고 이럴 때보다는 총 통화량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총 통화량이 좀 작아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야 그런 거 왜 하냐 절대 빌려주지 마 이 사람이 언제 다 찾아올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이럴 경우는 이제 지급준비율 100%라 그러면은 시장에서 실제로 돌고 있는 돈은 100원 이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지급준비율이 높아질수록 총통화율 또는 통화 승수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급준비율을 또 50%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이 50%였을 때 먼저 원래 우리 A는 월급 받아서 100만 원 생겼죠. 그거를 가가은행에다가 100만 원 다 맡겼어요. 그래서 내수 중엔 돈이 없지만 나는 이거를 계좌이체 수표 사용. 카드는 좀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크카드 정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로 내가 100만 원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는데 여전히 지급준비율은 50%인데 이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이 50%면 가가은행은 A한테 받은 100만 원 중에서 50%인 50% 절반인 50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금고에 50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라서 50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은 빌려줄 수 있어 라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B가 와요. B가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저 한 푼도 없어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은행 사정상 50원까지는 50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50만 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그랬는데 B가 50만 원 빌렸다 치고 그거 굳이 내가 이거 다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무슨 얘기예요? 이걸 받아서 나나은행에 또 가가지고 이걸 맡겨서 나는 또 그걸 전제로 계좌이체하고 수표 쓰고 체크카드 쓰고 할 수 있을 상황 만드는 게 아니라 빌릴 때 50원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나한테 50원 계좌이체할 수 있을 권리만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라는 계약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A에서 가가은행 B로 넘어가는 관계에서 총 통화량은 100원, 50원 해가지고 100원이 150원이 됐네요. B는 근데 굳이 나나은행에 안 갔습니다. 근데 C가 또 쫄래쫄래 와요. C가 또 쫄래쫄래 와가지고 저 돈 한 푼도 없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얼마 빌려드릴까요? 있는 대로 다 주세요. 그래요. 가능한 한 다 주세요. 다다익선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은행에서 금고를 열어보니까 내 금고에 100만 원이 있네. 지급준비율 150%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진 현금 중에서 반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 반은 남겨둬야 되는데 뭐 C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50 빌려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C한테 50을 또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C는 눈 안 나면서 쓸 수 있는데 이걸 또 빌려준 게 내가 진짜로 가져간 게 아니라 50만 원 너무 커요. 맡겨두고 5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는 수표, 체크카드, 계좌이체 같은 걸로 나는 현금은 안 들고 다닐게요. 라고 주려는 돈을 도로 이렇게 됐어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가가은행에는 100만 원만큼의 현금이 금고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랬더니 C까지 대출을 받고 난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통화가 흐르고 있는 거는 150, 200이 됐네요. 지급준비율 똑같이 50%인데 나나은행, 다다은행, 라라은행을 거치는 게 아니라 가가은행에서 현금 일단 주고 넘어갈 필요 없이 나 50만 원 빌렸다고 칩시다 했더니 50%를 유지한다라 그러면은 100만 원이 갑자기 200만 원이 됐네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100만 원 계속 있고 50 빌려주고 50 빌려주고 50 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급준비율이 0%일 때와 똑같이 최초 이렇게 빌릴 수 있는 돈만 줄어들었을 뿐인 거지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은 통화승 쓰고 나발이고 지급준비율이 무려 50%가 됐는데도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면은 50만 원씩 계속 총 통화량은 늘어난다는 거죠. 300, 400, 500, 600, 700, 800, 1000, 2000, 3000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이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는 가가은행에서 대출할 때 현금 따발 이렇게 챙겨오는 거 아니잖아요. 계좌 이렇게 개설을 한 다음에 그 계좌 있다 치고 나는 이제 카드나 수표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본 적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진짜로 계좌를 하나 터야 되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자,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이게 또 이상해 보이기는 하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금고에 현재 얼마가 있어서 그것의 몇 프로는 남겨두고 나머지만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B한테 내가 가진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대출해주고 50만 원을 유보해 뒀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내가 가진 총 금액이 아니라 이제 별도 다른 금고로 들어가서 여러 분에 있는 똑같은 돈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요만큼은 나한테 없는 돈 치고 쓰면 안 되는 돈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진짜로 나한테 현금이 있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내가 대출 등등을 통해서 굴리거나 할 수도 없이 언터처블한 돈이고 오로지 이제 A가 와가지고 내 돈 내놔 그랬을 때 줄 수 있을 무조건 내 금고에 있어야 되는 있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아예 쓸 수 없는 돈으로 따로 만들어 둔 것이 이제 50만 원이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B한테 빌려줬는데 그럼 B가 됐어요. 이거 50만 원 쓸 수 있는 권리만 가져갈게요 라고 그러면은 그랬어. 그럼 원래는 통 빠졌어야 되는 50만 원 중에 마치 나나은행에 예금할 것을 가가은행에 다시 예금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러면 이거는 내가 돈 줬다가 도로 받은 거 갚은 게 아니라 대출을 갚은 게 아니라 가가은행은 이건 빌려준 거야. 장부상으로 빌려준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빌려준 건데 다시 나한테 들어온 또 다른 주머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 50에 대해서는 절반 50%는 여기에 넘어가서 이제 언터처블한 돈이 되는 거고 또다시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은 이제 25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가가은행에는 현재 현금이 계속 금고 속에 100만 원이 있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그중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돈, 건드리면서 막 융통해서는 안 되는 돈이 75만 원이 되면서 마치 돈이 나한테 없는 것처럼 정부에서 조사 나왔을 때 진짜 50만 원, 75만 원 있어요 할 때만 진짜 있는 데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있고 나머지 25만 원은 이제 C가 오면 대출도 해줄 수도 있는 돈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C한테 5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은행에 금고에 1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 중에 네가 활동한 내역에 따라서 이 돈 중에서 만져서는 안 되는 돈의 비율이 해보니까 75%네 라고 너 진짜 75만 원 있니? 그랬을 때 75만 원 없는데 50만 원인데 그러면 너 장사 은행 영업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엔 25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여러 은행을 거치는 것 굳이 하지 않아도 은행 하나에 대해서만 계속 빌렸다 다시 예치하듯 재예치하듯 하는 것처럼 빌릴 때도 나는 현금 바로 받진 않을게 하는 식으로 아무리 거래가 이루어져도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져도 그럴 때도 지급준비율에 의한 통화승수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 은행을 굳이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다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도나 조금 더 복잡한 금리 계산 방법, 은행 간의 거래, 예금의 특성 등등에 따라서 더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통화승수 개념을 아주 기초 자료들, 우리 떠돌고 있는 글,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내용, EBS나 TV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나는 예치를 했지만 그걸 쓸 수 있는 권리는 유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금이나 예금 이만큼 동안에는 내가 당신한테 돈을 이렇게 맡겨놓을 테니까 나는 이 돈을 또 융통은 하지 않을게요 하는 그런 예적금하고는 다른 거고 보통 예금 한 다음에 체크카드 쓰듯이 이렇게 수표를 쓰듯이 하는 식의 예치에 대해서만
통화 창출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이해한 거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설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개의 은행을 거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급준비율에 따라서 은행 하나에서 거래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뭐 이게 갚은 돈이냐 뭐한 돈이냐 그런 것들 따지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일어나면서 점차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추가 창출되는 돈은 작아지면서 등비급수 형식으로 총통화량이 완성이 되겠다, 결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나름 이해를 해봤습니다. 혹시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정기 예탁금, 정기 예금 같은 식으로 요 은행에 맡긴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어서 저는 이해를 못했던 통화 승수 개념. 혹시 비슷한 이런 그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해한 방법의 설명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